자, 29일 날 조범동 2심의 핵심은 조범동은요 징역 4년을 받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예요. 간단히 말하면 조국 장관을 검찰이 칠 때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마어마한 뭐 그거를 뭐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등 그런 사모펀드를 하면은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라는 등으로 시작된 사건이잖아. 2심도 조범동이 징역 4년을 받았지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는 전혀 공모 관계가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많은 언론사들은 그냥 이렇게 때리죠. 조범동 2심, 2심도 징역 4년. 끝.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처음에 기소했던 내용은 그 사모펀드 자체를 정경심 교수가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 그리고 실질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부부고 그 앞잡이로서 조범동 씨가 앞잡이 역할을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그거 아니다. 들여다보니까 조범동이 혼자 해먹은 거네. 유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 주장은 아니다라고 배척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끝까지 버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표창장을 유죄로 끌어내고 더 확정시키는 게 끝까지 확정시키는 게 검찰로서는 더 중요해진 거죠. 조범동 재판부가 마지막에 조 씨의 조범동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초기 사건에 있어서의 이게 모든 가설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아니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 인터뷰했던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볼게요. 윤석열이 박상기 장관한테 와서 했다는 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얘기만 하던가요? 윤석열 얘기하는 거예요. 론스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이 그때는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라고 답했던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 하나 더요. 론스타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이건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미 수사의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박상기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조국 장관을 칠 때는 무조건 사모펀드 이야기였고 거기에 나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웅동학원에 비리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과 공모가 없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입시 비리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도 아니야. 정경심 교수와 공모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예초에 시작했던 그 수십 곳의 압색의 목적이 처음에는 권력형 비리임을 찾아내려다가 표창장 등과 관련된 입시 비리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제히 그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 사실 우리가 조범동 씨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경심 교수 재판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서로 간에 비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참고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데 뭐 그걸 뭐 11개로 보든 뭐 13개로 보든 14개로 보든 전체적으로 크게는 3개였었고 그 3개 중에서 증거인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입시비리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내용으로 치면 2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두 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조 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 사모펀드 부분이 완전히 깨진 거죠. 깨졌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입시비리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쟤네가 이제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 입시비리 부분은 이제 저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게 2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고심 3심으로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 판사가 교체되기 전에 공소장 변경을 해줄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 것을 변경해놓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소장 변경을 시켜주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실 재판이 시작되고 기소를 한 다음에 강제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전부 다 위법한 판결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공소장 변경이라는 이 핵심 고리가 이 기본 전제 조건이 깨질 거예요. 깨져서 2심이나 3심으로 가게 되면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없다. 무죄 판결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 계셔야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이제 계속해서 뭐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과의 연결고리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게 사실은 99%가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입시 비리범, 파렴치범인 거죠.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는 것처럼 지금 검찰이 몰고 가고 있고 거기에 판사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재판부뿐만 아니라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서도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검찰 한번 볼게요. 윤석열 검찰의 골 때리는 수사법을 일단 보고 가셔야 됩니다. 나경원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한동훈 검언유착, 라임 술 접대 받은 검사, 울산 고래고기 다 무죄 무혐의 이렇게요.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최근에 대부분 다 무혐의. 동아일보 사장 딸의 고교 면접 성적 조작 부정 입학 무혐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만 보복 수사죠. 이 보복 수사. 자기 장모 또는 검찰 개혁 외쳤다고. 네. 장모 고발하고 검찰 개혁 외쳤다고 보복 수사했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뭐냐? 권력형 비리도 아니야. 수천억이 걸려있는 비리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다 유죄를 때렸는데요. 네. 이게 심지어 판사 새끼가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한 말 일종의 이제 막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정경심 교수 마지막에 당신에게 훈계하듯이 법정 구속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 이야기를 잠깐만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개념? 그냥 너 체험 활동했는데 왜 이거를 인턴이라고 했냐? 허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을 했으면은 여기 봉사활동 수가 나오느냐 해서 이걸 평균을 내봤더니 하루에 16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미친놈인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진짜 이렇게 쪼잡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판사의 계산법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감옥 가야 될 사람 겁나 많아요. 특히 제가 그 예비군 훈련 마지막 회차 때 갔다가 사단장 표창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단장도 지금 당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원래 8시간 훈련 받고 보내야 되는데 저는 일찍 왔다고 6시간만 받고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2시간 예비군 훈련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8시간, 10시간 예정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을 4시간만 받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사격 열심히 했다고. 무슨 어떤 훈련 잘 받았다고. 점수 매겨가지고 일찍 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장들 전부 다 구속해야 되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게 16시간을 기재를 했든 12시간을 기재를 했든 그게 실질적으로 16시간이 아니라 판사가 보기에 10시간도 채 안 되는데 16시간으로 기재한 것 자체가 허위다. 그런 식으로 다 허위 기재라고 판단할 거면 대한민국 엄마들 싹 다 구속해야죠. 그러니까 체험 활동인데 왜 인턴이라고 했냐가 유죄 핵심이에요. 마치 그거 아니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이재명 지사의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은 나중에 향후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가능성 때문에 그 용어를 남겨두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거랑 아주 유사한 논리 구조예요. 체험활동인데 왜 인턴 활동이라고 했느냐. 이게 유죄의 핵심의 근거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그 전에 내가 좀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아니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체험 활동이 아니라 인턴 활동이라고 했으면 최강욱 의원의 그 로펌에서 이 학생한테
급여가 나간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인턴을 부렸는데 얘가 일을 안 했다. 그러면은 잘못된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체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재판부가 무슨 인턴이란 말에 대해서 뭐 잘 몰라서 저는 이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과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 2018년 1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에 들어가는 입시예요. 제가 어저께 2018년 1학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요강을 봤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뭐 사실 경력이라든가 봉사활동이 주된 리스트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접수를 시킨 거였는데 이게 보통 왜 추가로 접수시키겠어요? 아, 이거라도 내보자. 이런 그냥 마음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는 나경원입니다 했어도 걔는 패스되고 걔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연세대학교 당시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은 미달이었어요. 피해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허위 인턴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 안 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낸들 진짜 당나게. 판사가 너무 하찮아요, 진짜. 당나게 결정을 주냐고요. 미달이라는데 의천이 닮은 내가 정리 한번 해볼게. 진짜 안 되겠어. 진짜 정리를 해보면 이 재판부가요 이랬습니다. 인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 대사전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요. 인턴의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임상 실습을 받는 전공이 기간은 1년이다. 이걸로 나와요.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 옥스퍼드 사전을 봤습니다. 이건 영어 개념이기 때문에 인턴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원래 용례는 옥스퍼드 사전 가지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인턴이라는 개념이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어서 판사가 헷갈리나 본데 판사를 가르치며 강의를 16년간 하고 있는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직무상 경험을 얻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임금 없이 일하는 학생이나 훈련생, 이게 체험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턴십의 정확한 개념은 체험학습이 맞습니다. 임금 없이. 네. 그런데 인턴이라는 개념이 또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판사가 끌어온 건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얘가 분명히 45일 때 선택 과목을 노동법 한 겁니다. 노동법적 개념은 인턴이라는 것이요. 근로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노동법상 근로자인데 거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이 있거든요. 체험형 인턴은 그 2달이면 2달 동안 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로관계 소멸 이거고, 그 다음에 전환형 인턴, 채용형 인턴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관계 성립되고 임금 지급되는 인턴이고요. 지금 이 판사는 그걸 끌어온 거예요. 그러나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학원 입시에서 얘기하는 인턴은 원래 옥스퍼드 사전에 나와 있는 이 개념으로서 그냥 체험 활동입니다. 예. 이 판사는 기본 소양이 국어를 모른다, 영어도 그러니까 모르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인턴 확인서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닐 뿐,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닌데 이 조국 장관 아들 이 조모 씨의 입학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였다. 이런 논리예요. 그 논리도 진짜 하찮은 게 지원 서류에 보면 자기 경력란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력란에 어느 법무법인에서 무슨 인턴을 했다, 뭐 어느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이 경력 기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인턴 확인서가 준비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어떤 입사희망 뭐 사유를 쓰거나 모든 그 서류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민양의 일기장을 뒤져서 그게 사실인지 다 조사했던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모펀드도 정경심 교수의 공모도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입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미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은 4년 법정 구속된 이런 상황인데, 이게요
최강욱 대표가 유죄 판결 받은 것 중에 하나가 2017년 5월 12일 날 최강욱 변호사가 정경심 교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랜만에 조씨, 약간 그 아드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게 유죄의 근거가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학생이 법무법인 법무법인 뭐 얼마나 조그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예. 뭐 나와서 1시간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한 15분만 하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 총 시간이 중요하니까 16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니까 사회봉사활동처럼. 그러면은 그리고 법무법인에 있는 대표나 변호사는 항상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인턴 활동이든 체험 활동이든 와서 하고 갈 수 있는데 서로 겹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정필승 변호사 보세요. 맨날 집에서 일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유죄의 근거가 됐어요. 야, 정기적으로 잘 나왔으면 최강욱 변호사가 조모 씨를 뭐를 오랜만에 봤을 리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재판을 할 거면은 그냥 재판하지 마. 그렇죠. 그냥 검사가 지금 공소장 낸 대로 그냥 판결하지. 왜 오랜 시간 걸쳐서 재판을 하니? 그럼 이런 식의 인턴을 만약에 조국 장관 아들만 했다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합격을 했다면 고대 연대 대학원 인턴 전수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게 사실 그냥 한 줄 쓰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첨부 서류를 붙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했다고 하면 되거든. 하도 이 인턴 가지고 난리길래 저 때만 해도 제가 이 당시만 해도 계속해서 인턴으로 경력 사항에 한 줄 넣으려고 계속 했던 때라서 예.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시 시정 모니터 같은 것도 했고 헤드스포츠 같은 데서도 모니터링 활동했을 때 그거 다 인턴십으로 쳐줬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회사에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확인하냐 그딴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왜냐 예. 그걸 서류를 보는 주체 자체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명박 정부 때 법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단순한 체험 활동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인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이걸 이름도 붙여봐. 단기 체험형 인턴이야. 그러면 지금 이 판사 정종건인가? 얘 논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단기 체험형 인턴, 장기 체험형 인턴, 뭐 아까 말한 고용, 뭐 채용형 인턴, 그 모든 걸 다 인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턴이란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상당한 시간 근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로펌에서 발행해준 인턴 확인서는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도 했던 거야. 단기 체험형 인턴. 그러니까 이 판사의 논리는 글자 그대로 나이 30에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판사를 처음 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생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법복을 입고 판결을 시작해가지고 사전 보면서 판단하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판사라면 그런 사람은 판사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알바몬 등 내가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채용 정보란에 JTBC 인턴 11기 취재기자 채용 공고 올라와 있어요. 거기 인턴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인턴 11기.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온라인 영업부문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등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에서도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체험형 인턴 공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인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턴 진짜로 고용되고 노동자고 임금 받고 하는 이 인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출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박형준 씨가 이런 식으로 토론하거든요. 앞에 출발점 잘못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논리는 맞아. 이런 식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자꾸 쓰는데 이럴 때마다 정말 분노를 하는데 그렇게 치죠. 당신 판사시 당신 얘기한 대로 우리 대학원 들어갈 때 인턴이 진짜 노동자로서의 노동법상 인턴이라고 한다면요. 전국에 있는 인턴 받았던 모든 회사들 전부 다 불법 행위했습니다. 다 잡아 넣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작 대학에서는 업무 방해를 받은 바가 1호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고등학생 인턴이라고 하는 개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 보이려고 직장 구하는 사람들의 개념의 용어를 끌어온 거야. 맞아. 그냥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되는데 체험형 인턴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아까 말한 그 최강욱 대표 법무법인에서 했다는 게 이거는 9개월간 저녁 6시 이후 또는 휴일 시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서 영문 번역이나 그 밖에 불상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거 다 광범위하게 보면 인턴에 포함되는데 판사놈 입장에서는 이거 유죄를 줘야 되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협의의 의미를 축소해가지고 그걸 안 한 건데 16시간이 필요했는데 보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을 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늘 1시간 하고 갔다. 어저께는 뭐 바쁜 일이 있었고 15분 하고 갔다. 이것들이 총 합인데 요거를 며칠 날 16시간 해야 되면 하루에 얼마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자 메시지에는 뭐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이미 결론이 내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조국 장관 내는 이제 입시 비리범으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사실상 클리어가 됐단 말이에요. 정경심하고 조범동은 연관성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협조하고 있는 판사들이 보이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부나 최강욱 의원 재판부나 똑같이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하찮아요. 그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힘든데 아니 논리 자체가 와 판사 공부 많이 한 사람 맞구나 이런 감탄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하찮을 수가 있습니까? 논리를 꾸며내도 좀 말이 그럴듯하게 꾸며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법 개혁에 있어서 예시로 정확하게 들 수 있는 교과서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 장관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인턴에 대한 이런 말을 그렇게 끌어다가 이 사람을 무조건 유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내린 데다가 검사들은 핸드폰 제출도 안 해요. 나 잃어버렸다고 뻥치면 돼. 근데 왜 최강욱 정경심 핸드폰을 뒤져봐서 목소리를 드러내만해 이걸 가지고 근거를 드냐고요. 네 말이요. 이거 굉장히 편파적이고 그냥 일개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건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만 더요. 무슨 권력형 비리 앞에 펀드가 클리어됐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언론을 쓰고 있죠. 그런데 권력형 비리라는 거는 솔직히 윤석열 와이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박덕흠이나 전봉민 5천억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슨 수사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너무 편파적인 것을 그냥 저 같은 일개 국민도 알겠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분노한다고요.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보도라기보다는 검찰발 기사 중에 한수원의 직원이 해외 이탁 교육에 그 지원하려고 토익 성적표를 조작해요. 검찰이 뭐라고 무혐의 준 줄 아세요? 위조가 조잡해서 석을 이음이 없답니다. 위조가 조잡해서 석을 이음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야 그럼 도둑이 물건 훔치러 집에 들어갔는데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오면은 무혐의. 무혐의네. 가져갈 게 없어서. 근데 조국 내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사실은요 법의 것 중에 똑같은 결과물이 있다고 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이려고 죽인 것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과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죽은 게 다르죠. 과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고의냐 아니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해외 교육 연수를 가려고 내 토익 성적표를 조작한 공무원이 있어. 이 사람은 너무 조잡해서 석을 이음했기 때문에 무혐의야. 아유 조민은 토익 990점 만점입니다. 아니 제가 전에 그런 판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교통경찰관이 10,000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10,000원 달라고 한 것이 당신은 보내줄 테니까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줘요. 그 방법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10,000원으로 파면이에요. 그리고 파면에 대한 소송에서 기각됐어요. 10,000원 파면시키는 것 맞다. 그러니까 이게 위조가 조악해서 뭐 굳이 그 처벌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 건지가 지금 판사들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있잖아요. 와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게 형식설 실질설이거든요. 형식론 실질론. 지금 이 인턴이라는 개념을 형식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표현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은 이걸 보고 행정심판인가 소송인가를 보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맞아요. 볼 여지가 있고 이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판사들 여러분들 징계가요. 지난번에 우리 검사 얘기할 때 검사는 징계가 파면이 없었죠. 강등도 없었어요.
파면은 따로 탄핵을 가야 되고 강등은 직급이 2개밖에 없었어. 근데 법관은 징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시작이 정직이에요. 위로 아예 면직시키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 놈 자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오케이. 이 판사 이놈들 있잖아요. 네, 이놈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의도적 재판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약한 거라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어도요. 이 사람 상대로 국가배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구조가 정경심 교수한테는 법정 구속할 정도 유죄를 냈는데 비슷한 결로 최강욱 국각에는 무죄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지들끼리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를 맞춘답시고 형량의 어떤 형평성을 맞춘답시고 또 때리는데 아까 말한 법원도 심지어 단기 체험형 인턴을 한 적이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봉사활동 비슷한 걸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강욱한테는 그 해당 연세대나 고려대에 대한 업무방해 이거인 거거든요. 소리를 조작해서 가짜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인턴 확인서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시간 초까지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면 다 업무방해입니다. 왜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나쁜 놈들이 나는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당시에 자기 새끼들, 중고등학생들, 더군다나 이명박 때 엄청나게 이걸 권장했잖아요. 고교생 인턴이라고. 그러면은 당시 판사, 검사 새끼들, 자식들은 대학을 어떻게 들었냐 궁금해. 전수조사 하라고. 그럼 다 무죄, 다 유죄일 거야. 그렇죠. 친구 로펌에서도 많이 했을 거고 제 동생도 제가 말씀드렸죠. 조민양하고 동갑이라고. 제 회사에서 인턴으로 해서 제가 인턴 증명서 써주고 인턴 해가지고 학교 갔어요. 제가 발급해준 애들도 많아요. 제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때 직접 사무실에 와서 일하면 귀찮고 그래, 이렇게 귀찮아. 그러니까 주말 동안 화장실 청소해 놓고 가라. 그러면은 1인당 4시간 인정해준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에 와서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돼 있으면은 애들 다 4시간씩 끊어줬어요. 그러면 그거 나도 구속해라 이 새끼들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구속되겠다. 아 정말 태영 청장으로서 분노를 참기가 힘듭니다. 대형 청장. 정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나는 조국 장관의 이런 보도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내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지들끼리 해놓은 판결이 있으니 최강욱한테 무죄를 줄 수는 없고 그 논리를 또 만들어야 돼. 심지어 법원도 했다고 하는 고교생 단기 체험학습 같은 거 그걸 다 이름하여 인턴으로 불렸던 거를 직장인에 준하는 정도로 장기성과 연속성과 뭔가 철저한 어떤 시간을 지키는 규범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조국래한테만 이래요. 그러니까 판검사 니들의 자녀들도 한번 전수검사 한번 해보자. 전수조사해서 아니 법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참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만들었던 인턴이 조국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